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에게 심리평가나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심리평가나 심리상담을 받아야 될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답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심리상담과 심리평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평가 영역은요, 심리학에서도 응용학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심리학적 지식을 모두 갖춘 후에 접근할 수 있는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고차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이라든가 성격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문들을 모두 습득하신 후에 심리상담과 심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상담이란 내담자의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되도록 상담자가 함께하는 과정으로 상담자의 어떤 게 필요해요?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학적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갖춰질 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심리평가에 보면은 심리평가는 심리검사, 행동관찰, 면담, 전문적 지식이 합해져야 심리평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문적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만 심리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심리평가는 피검자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평가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심리평가를 시행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심리상담소는 누가 운영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리상담소는 어떠한 사람이 운영하고 어떠한 사람이 차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령이 없습니다. 즉, 아무나 심리상담소를 차리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상담과 심리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면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상담사법을 그래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호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이 심리상담소를 차렸지? 어떠한 사람이 심리상담을 하는 거야?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해진 지침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심리학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학회 자격증이 있어요. 학회 자격증이라는 것은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그래서 학회 자격증에서는 한국심리학회에서 주는 임상심리 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2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상담학회에서 주는 전문상담사 1급, 2급 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민간 자격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자격증의 수련 과정, 훈련 과정을 충분히 살펴보아 이러한 자격증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격증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돕는다면 위에 말씀드린 이러한 학회 자격증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학회들이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있는 학회들이고 어디를 가서도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민간 자격증들이죠. 이러한 자격증 중에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비롯한 나머지 자격증들도요, 석사를 해야지만 수련 과정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석사 과정 이후에 3년 동안 수련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그 3년 동안에는 매년 1000시간의 수련 시간을 채워야지만 임상심리 전문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시간만 채웠다고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논문도 학술지에 게재를 해야 되고요. 상담 사례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이 정도로 수련을 받으면, 이 정도로 훈련을 받으면 믿을 만한 자격증이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국가 자격증이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2급 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병원 장면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만이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임상심리사 1급, 2급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1급, 2급, 3급 이렇게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각 급수에 맞는 학력 수준도 있고 석사과정이라면 곧장 뭐 2급 시험을 볼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급수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가장 외적으로 표현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심리평가나 심리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심리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학회나 충분한 수련 과정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발급된 민간 자격증이나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임상심리학으로 석사,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임상심리 전문가라는 자격과 함께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임상심리학과 관련돼서 박사과정을 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 중에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인 한국심리학회 산하에서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 자격증 중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면은 아직까지 상담적 자격증이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단 몇 시간 만에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사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심리 상담과 심리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떠한 사람에게 내가 그럼 심리 상담이나 심리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상담소를 가시거나 할 때 어떠한 사람이 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지? 아니면 아주 최소한 나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내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증과 어떠한 공부를 한 사람일까?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눈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